네, 반갑습니다.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 셀믹스를 만들고 있는 비비스 로직스의 대표 이성빈입니다. 네, 저희 비비스 로직스는 이제 1인 셀러나 중소셀러와 같이 어느 정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마케팅 수단이나 어떻게 보면 셀러들이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에 대한 외적인 부분, 마케팅, 제품 등록금 등 다양한 오픈마켓 관리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뭔가 창업이란 걸 하고 싶었을 때는 IR이나 세미나나 다양한 것들을 결국엔 다니면서 정말 좀 세상에서 혁신시키고 싶은 정말 멋진 제품을 만들어 보는데 조금 많이 기여를 하고 팀원들도 모으고 좀 진행했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하면 한 근 3년 동안 정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창업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정말 처음에는 돈이 되는 걸 하자라는 목표로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이커머스를 진행하다가 시장에서 좀 이커머스를 진행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좀 느껴져서 저희가 직접 처음에는 쓰고자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나서 점점 더 저희와 유사한 니즈를 느낀 이런 고객들의 대상으로 제품들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집안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집 내에서도 이커머스를 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고 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이커머스나 특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단순히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나 11번가가 어렵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세스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니즈가 많아서 그럼 이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직접 제품도 팔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드러나듯이 이런 UI나 UX를 설계해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셀믹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팀원들은 아무래도 저도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창업 동아리를 목표로 어느 정도 대외 활동이나 경진대회나 아니면 정말 각자의 스펙을 위해서 처음에 참여한 팀원들도 많고 현재 남아있는 팀원들 한 3명 정도의 경우에는 모두 어느 정도 이런 스타트업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 제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저는 좀 잘못 버린 시간이 많이 케이스이긴 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좀 케이스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학교에서 그냥 홍보하는 교육하는 이제 전단지나 포스터를 보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분야가 이제 제조 리사이클 분야인데 그쪽으로 처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연하게 관련 서적이나 관련 도서나 아니면 이런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등등 정말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도구들을 모두 다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논문이나 책이나 서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정한 이런 타겟 고객이나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나 오픈마켓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인터뷰 요청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발로 뛰어다니면서 처음에 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창업 아이템과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점들은 우리가 조금 하고 싶어서 했던 느낌이 좀 가장 컸다고 하면 세 번째 창업 아이템은 점점 시장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좀 저희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느 정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분야에서 AI가 도입해서 정말 내 제품만 신경 쓰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마케팅이나 상세 페이지나 그에 자잘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AI가 해결할 수 있는 제품국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힘든 경험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CS나 고객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함께한 팀원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거에 대한 좀 그런 힘듦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정말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동아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사라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정말 많은 이제 이별도 하고 새로 받아들이기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이 아직도 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파운더 친구가 이제 함께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로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저희 팀에 합류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특정 나이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라는 나이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관습처럼 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집안이나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언젠간 그 친구도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적인 최종 목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목표한 매출이 현재 아직은 못 미치고 있지만 목표한 매출인 한 10억대를 좀 넘어서는 거, 이제 그게 저희 첫 번째 가장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이런 AI 모듈을 좀 갖추는 부분,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통 창업의 매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많기도 하고, 그만큼 그런 창업의 매력이나 가장 큰 것은 제 일상에 대한 자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자유를 충분히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그에 대한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래들보다 가장 조금 빨리 창업을 시작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만큼 제 개인 생활보다는 이제 꾸준히 그냥 계속 일만 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딱히 취미나 특기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24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쩌다 10시간 이상은 계속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남은 시간은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생활들이 병행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학생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 창업가라는 그런 워드에 대해서 정말 저도 자부심 있고 무언가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창업 신 아래에서 과연 학생이란 것이 정말 별도로 분리하고 특수하게 봐야 하는 케이스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저희도 그렇게 두 번의 사업을 실패하면, 첫 번째는 정말 제조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안 맞아서 창업을 저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지금 불법이더라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조금 위반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접게 됐는데, 세 번째 사업은 정말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이커머스 관련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커머스를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목표를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 포장하고 판매를 하고 그 과정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한 가설대로 제품을 등록한 지 한 3, 4일 만에 바로 제품이 팔릴 때, 그때 가장 조금 요 근래 느꼈던 가장 최고의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막연하게 엄청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창업이라는 범주 자체가 단순히 소상공인이나 점포 창업인지, 아니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정말 멋진 IT 서비스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창업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처음에 정말 시작은 상관없이 이제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 같은 걸 잘 알아보고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런 고민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먼저 시작해보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메꿔가는 게 정말 더 빠르게 창업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역량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진행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직 문화를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런 미숙함이 충분히 느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다른 창업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멘토링 좀 지원을 하면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저랑 대화를 할 때도 스크립트를 준비한다는 좀 그런 귀여운 노력은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신 아래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미숙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차피 노력을 해도 보이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차라리 조금 더 그 나이 때 많이 할 수 있는 기혼 애교라든지 좀 그렇게 좀 당당하게 먼저 다가서는,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이 어리고 당연히 잘 안 끼워줍니다. 기본적인 정보나 그런 것들도 제가 먼저 찾아뵙고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오히려 마음을 더 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귀여운 막내 포지션으로 많이 끼워주시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라고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저는 더 건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리어의 성공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주 자체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창업 내에서의 이런 커리어 방향이든 회사로서든 결국에는 어떤 시장 속 안에서도, 그런 조직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게끔 커리어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고, 그에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커리어를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창업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제가 목표하는 가설대로 특정 무언가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인데, 결국에 창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한 논리 흐름대로 특정 1단계가 됐다면 2단계가 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값은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